오투과학의 53쪽 1등급 도전 숙제였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표는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형성하는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A가 지금 수소인 거는 아시죠? A가 수소인지는 좀 아셔야 되고요. 얘가 수소고, 요거는 이제 탄소긴 해요. 탄소. 탄소긴 합니다. 얘는 이제 산소긴 해. 요거는 뭐 마그네슘이긴 해요. 얘가 2족이고요.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플로린이고 그 밑에 있는 애가 CL이긴 합니다. 뭐 요러긴 해요. 근데 요거를 꼭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뭐 알면 좋죠. 가 같은 경우에 A랑 E가 요런 애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A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에 공유결합 물질 3가지이다 라고 말했는데 공유결합 물질이 되려면 비금속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금속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인 줄 아시죠? A. 그러니까 얘가 원래 HCl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BAX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4독이니까 원래 그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죠, 4개. 근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 1개죠. 근데 얘가 4개가 공유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BA 요 X가 얼마겠어요? 4개죠, 4개. 이게 CH4 말하는 거지. 메테인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얘도 무슨 결합이야,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왜냐면 얘가 금속은 지금 어떻게 금속이냐면 요렇게는 금속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금속은 여기까지 금속이야, 금속. 주기율표 일부만 보여준 거니까 금속이 더 적어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가 금속이야, 금속. 그 다음에 A2C라고 되어 있는데 A2C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뭘 것 같아요? 물이에요, 물. 그쵸, 이게 공유결합이죠, 그쵸? 그 다음에 DE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죠, 요거는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왜냐면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만날 때는 D 같은 경우는 D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E 같은 경우는 E 1가 마이너스인데, 근데 2개 만나야지만. 2개죠, 2개? 이렇게 돼야죠. 공유결합 물질은 3개 다 맞고요. 나에서 X는 4가 돼야 되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가 큰 거죠. 이온 결합이 된 애들은 액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따로따로 헤어져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극 쪽으로 끌려가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기고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겁니다.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염화칼슘 이온 결합 물질이죠. 염화칼륨이군요. 염화칼륨 이온 결합 물질이죠. 질소는 그냥 딸랑 질소라고 썼지만 이건 N2입니다. N2. 질소 자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질소 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흑연은 탄소인데 이거는 이제 공유결합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쓸 때는 탄소만 딱 쓰지만 사실은 공유결합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흑연은. 그래서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가? 아, 어렵네. 그런 애가 이제 흑연이에요, 흑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는지는 이제 뭐 조금 더 많이 배워야지 아는 건데요. 하여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흑연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염화칼륨이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액체가 되면. 근데 M2는 액체가 돼도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이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A가 화합물이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흑연은 탄소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아니에요. 흑연은 탄소만으로 돼요. 탄소만. 일종의 이제 뭐 이거 원소야. 원소. 호돈소 물질이고, 고체 상태에서 B는 외부 충격에 쉽게 부서진다.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쉽게 부서집니다. C는 B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아니죠. 이게 얘가 훨씬 높습니다. 질소는 뭐 끓는 점 이런 게 마이너스 196도씨야. 끓는 점이.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죠.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지금 쉬운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알아야지 푸는 거여서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좀 이제 결판 나는데, 사실은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해도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 있고 없고, 액체가 되면 있죠. 이것도 그렇죠. 없고 있고, 액체가 되면 있죠. 얘 둘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얘는 다 없지? 이런 건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고체든 액체든 없습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게 되게 낮아요. 얘는 높죠? 이런 거는 이제 녹는 점이 802도 되는 거는 사실 NaCl입니다. 이런 거 자주 나와서 선생님이 외우고는 있는데, 하여튼 NaCl입니다. 이런 거 소금. A와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있어요. 이거는 액체인데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인 거죠? 물에 녹이면은 얘가 이온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C와 D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A에서 D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봐봐요. 끓는 점이 이렇잖아. 끓는 점이. 실온은 한 15도씨, 25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25도씨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미 기체죠. 기체. 얘는 기체고, 얘네들은 고체가 맞아요. 고체 상태에 있는 애는 이제 A랑 B고요. C랑 D는 기체입니다. 기체. 답은 1번. 자, 4번에 A에서 C의 전자 배치의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얘는 이제 뭐 1쪽 수소, 얘는 뭐 리튬 1쪽, 둘 다 1쪽. 근데 얘는 지금 16쪽이면서 산소. 아시겠지요? 보면 아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소 1쪽. A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C2다.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죠, 이거. 그쵸? CA2 이렇게 나와야 돼, CA2. C2, A2C라고 써야겠네. A2C라고 쓸게요. A2C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H2O지, 그치? 그러니까 H2O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확인돼요, 사실은. 그쵸? H2O구나. 아니면 그걸 몰라도,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결합을 하나만 하면 되고, 얘는 두 개를 해야 돼, 두 개. 8개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얘가 두 개가 붙어야지. 그래서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결합할 때 전자쌍 두 개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리튬이고 이게 산소잖아요. 이거는 이온 결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같은 족이어도 얘는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온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얘한테 이렇게 주죠, 이렇게. 전자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온 결합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실온에서 A와 C의 화합물은 분자로 존재하고, 이게 물이 분자거든. 분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산화리튬이긴 한데 뭐 이러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결정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결정이라는 게 이제 되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고체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 네, 결정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3번. 자, 중간원 정복하기는 다 안 돼 있죠? 맞나요? 너무 진도 너무 서두르진 않으려고 이제 차근차근 하려고요. 예전 같으면 막 나갔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진도보다는 여러분 이해를 더 도우면서 하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54쪽에서 일단 57쪽 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책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풀면 돼. 공부하면서 푸십시오. 문제 푸는 거 자체가 공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자. 뭐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원자인데 이게 B는 원자 핵이죠. B는 원자 핵이고 A는 전자죠, 전자. 원자 핵이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요게 이제 중성단지 양성단지는 잘 모르는 건데. 아무튼 얘가 중성자 또는 양성자인데 보통 양성자를 많이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는 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중성자라고 할게. 그냥 중성자 또는 양성자인데 그 안에 이제 쿼크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빅뱅으로부터 3분 후에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빅뱅 후 3분 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뭐 헬륨의 원자 핵. 헬륨의 원자 핵. 이 전자는 훨씬 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훨씬은 아니어도 하여튼 빅뱅 진짜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초기에. B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맞고요. 전자가 너무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과 원자 핵의 질량을 더하면 되는데 원자 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원자 핵이고요. D는 중성자에는 없고 양성자에만 있다. 뭐 그러지는 않아요. 쿼크인데 쿼크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빅뱅 후 B의 생성 시기는 D의 생성 시기보다 우주 온도가 낮았죠. 낮았다. D가 더 초기에 생긴 거기 때문에 C의 종류와 개수 B는 B가 생성되기 전까지 일정하였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처음에 1대1이었다가 이게 양성자가 7대1로 바뀝니다.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7대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일단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A는 수소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되어 있네요. A는 헬륨이야. 원자 핵이 아니라. 이게 좀 다른 거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A는 전자랑 붙어 있죠. 이거는 헬륨 원자예요, 원자. 이거 수소 원자. 이 전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수소의 원자 핵.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 헬륨의 원자 핵. 자,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이었을 때 3켈빈 아니고 3000켈빈 3000켈빈 그때 전자가 원자 핵이랑 결합을 한 거예요.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까지 떨어지고 그때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해서 원자가 된 거고 그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근원이다. 맞죠? 답이 2번이고요. 3번에 우주 초기 입자 분포인데 요거는 양성자 중성자가 지금 7대1이다 7대1이 14대2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한 3분, 빅뱅 후 3분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가에서 나로 변화로 우주가 투명해졌다 아닙니다. 언제 투명해지냐면 요때 요때 이제 빛이 직진하니까 우주가 이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불투명한 상태야 지금. 막 빛이 막 굴절되기 때문에 그냥 뿌연 거예요. 근데 이거는 3분이야 3분. 이때 아직은 전자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투명해졌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빅뱅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수소고요. 이게 수소 원자 핵이고 헬륨인데 요거는 지금 개수를 세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이죠. 12 하나 둘셋넷 4죠. 그럼 3대 1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좀 젊은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젊은 우주예요. 왜냐면 아직도 요 질량비가 그대로예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는 아니어도 되게 젊은 우주야. 미래에 막 한 1000억 년 정도 지나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엄청 선조인 거야. 젊은 우주라 내 생각엔 그래요. 젊은 우주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요. 우주 나이가 약 3분이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 이거 맞습니다. 자, 4번이 답이고요. 자, A에서 D 스펙트럼과 어느 천체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자, 요거는 그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요거는 아무튼 기체에서 요런 애들이 존재하면 흡수가 된 겁니다.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얘가. 근데 이 어떤 원소의 방출선과 흡수선은 같은 대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있네요. A 있어, 그쵸? B는 있나? 없어요. 있네요. B도 있네요. B 있습니다. 지금 밑에 따라가 보시면은 B 있어요. C는 있나? C는 없죠? 네. 없다. 애매하네. C는 있다라고 해야 되나 없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애매하네요. 근데 D가 없는 것 같은데. D는 확실하게 없죠, 그쵸? 지금 C는 거의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 이게. 그 전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네, 같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데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같긴 해. 읽어볼게요 일단. 자, 방출선이다. 방출선이 맞아. 방출선. D가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스펙트럼의 선폭을 비교하면 구성원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맞아. 이게 뭔 소리냐면 굵은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애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요. 기억지가 답은 고를 수 있네요. 지금 C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답은 고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핵융합 반응과 생성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 규소로 철 만들 수 있고요. 헬륨으로 탄소, 산소를 만들 수가 있다. 가 반응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태양의 약 10배 이상인 별에서 모두 일어나요. 처음에는 다 주계열성으로 있는 동안에는 가 반응이 둘 다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주계열성 구간이거든요. 주계열성으로 있는 때에는 모두 일어납니다. 태양이 진화하면 나반응까지 일어난다. 태양은 다까지만 일어나요.
다까지만 일어납니다. 요게 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놨는데 그 다음에 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가 일어나는 거야. 다까지만 일어나. 태양은 가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나입니다. 나. 지금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거를 철의 그 무거운 원소입니다. 지금 나 순으로 갑니다. 답이 1번이에요 6번에 가와 나는 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까지만 됐고 이건 철까지 됐다 이 소리죠. 그쵸? 근데 누가 더 질량이 크냐면 나가 큰 거죠.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다. 맞죠? 별의 중심부에서 최고 온도는 나보다 가가 높다. 아닙니다. 나가 높은 거예요. 나가 높은 거예요. 나와 같은 질량의 별은 이 질량 큰 거죠.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있는데 그 언제 있냐면 이러다가 초신성 폭발이 돼.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가 있고 나중에 종말은 이제 그 폭발 이후에 뭐 중성자별이나 아니면 이제 블랙홀이 되면서 종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1번이 답이고요. 7번에 성운이 훨씬 큰 거고 성운에서부터 수축을 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점차 작아졌다. 이거 맞아. 성운의 모양이 납작해졌다. 맞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납작하게 되고요. 성운의 중심부 밀도가 점차 증가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애들이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운의 밀도는 점점 증가하는 거 맞아요. 중심부의 밀도 점점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5번이 답이고 자, 반지름이 큰 애가 목성형 행성이지. 목성형이고 반지름 작은 애가 지구형 행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다. 화성은 B에 속하는 거고요. B는 철과 니켈 함량이 높다. 맞습니다. 자, B는 A보다 녹는점이 높은 온도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에 더 가깝죠. 그 온도가 더 높은 환경에서 생성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소가 되고요. 나는 금속을 말하는 거고 금속 원소들이고 지금 다는 이제 준금속 금속이랑 유사한 건데 금속은 아니야 사실. 그래서 다는 준금속. 요거는 비금속이긴 한데 비금속은 사실은 가라 마를 다 비금속이고 마는 특별하게 얘는 18족 원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도 18족 원소. 가와 나의 원소들은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가가 아니에요. 가가. 나는 잘 통하는 거 맞는데 다의 원소들은 나와 라의 중간 성질이 있거나 나라의 성질 모두 있다. 맞아요. 마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크다.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성 크지 않습니다. 2번이고 자, 칼륨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이다. 자, 단면을 보면은 자른 다음에 단면을 보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그 광택이 있다가 좀 빨리 사라집니다. 광택이.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반응 관찰하고 페노프탈렌용에 넣으면은 이제 붉게 변할 거고요. 가에서 칼륨은 칼로 쉽게 잘라집니다. 진짜입니다. 가에서 칼로 자른 직후 칼륨의 단면은 은백색 광택을 띠죠.
나에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맞고요. 다에서 페노프탈렌 용액 떨어뜨린 수용액의 색의 변화가 없다. 틀렸네. 이거는 이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나트륨은 실험에도 비슷합니다. 예, 나트륨 실험에도 비슷한데 뭐 반응의 정도는 칼륨이 더 세긴 해도 비슷한 거예요. 예. 자, 요런 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보기로 주어진 게 이온이라는 거지. 이온. 두 개가 붙어서 이거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원래는 두 개가 없는 거지. 원래는. 원래는 두 개가 없는 거야. X는 원래 두 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고, 그러니까 X는 사실 산소였던 거고, 16쪽이고, 두 개가 없어도 주기는 2주기죠, 2주기.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할로젠 아닙니다. 할로젠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산소인데, 이거 원래 산소인데 산소, 할로젠 아니죠. 17쪽이어야 돼, 17쪽. 2주기 원소는 맞습니다. X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산소들끼리 결합한 거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고, 특히 이때 이중결합합니다. 산소. 공유결합 물질이긴 한데 이중결합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12번. 자, 표는 중성 원자 A에서 D가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에 원자과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그러긴 하네요. 자,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죠? 비슷해요. 1쪽으로 이제 비슷하고, 요게 이제 요게 1주기만 아니면 돼. 1주기만. 1주기는 수소니까 걔만 아니면 됩니다. C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지금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얘는 C- 이렇게 돼야 돼. 전자 하나 받아야 돼. 8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플로린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누구냐면 얘는 3주기죠. 얘는 아르곤이야, 아르곤. 그래서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A와 C는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입니다. 얘는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A 플러스, 그러니까 리튬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요거는 플로린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되는 거 맞죠? 기억도 이거 3번. 답은 3번이고. 13번 그림은 4가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 이게 하나만 더 붙으면 되고요. 얘는 2개 떨어져야 되고요. 얘는 하나만 더 붙으면 되고. A와 C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전자가 붙어야지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자, B와 C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안 비슷해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비슷한 건 A와 C죠. A와 C. A와 C가 비슷한 거고.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얘다. 그렇죠. 왜냐면 B는 2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전자가 2개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1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2개 붙어야지 전하량이 맞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 14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D보다 반응성이 작다. 아니죠. D가 반응성이 없습니다. A는 D보다 반응성 적다. 아니면 크다. 금속 원소는 봐봐 얘들아,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봐. 요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가 금속이에요. 여기 이제 알루미늄 자리거든요. 여기가 요렇게만 금속이에요. 이렇게만. 여기 다른 건 비금속이고,
금속은 지금 AEF네요. 틀렸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F이다. 얘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가장 큰 거는 이제 C죠. C.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인 것은 한 가지이다.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 네 개. 자, E와 C와 E는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거 맞는데, 자, 봐봐요. C는 전자를 두 개를 얻으면은 얘처럼 되는 거예요. 어? E는 하나를 잊어버리면 얘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자 15번에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만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5번에 A2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금속 비금속이지?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B2네요. B2는 이게 질소인데 자기네들끼리 하잖아. 그쵸? 이게 공유결합 맞아요. 특히 얘는 삼중결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삼중결합하고 있다. BC2 요건데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BC2 공유결합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금속끼리이기 때문에. BC2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건데요, 공유결합 맞고요. 그 다음에 FC라고 되어 있네요. FC는 금속 비금속이죠. 금속 비금속. 그거는 이제 FC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만 골라라. 니은 디귿이네요.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16번. 이온 결합하고 있네. 얘 공유 결합하고 있고. 전자 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화합물은 가이다. 나죠? 이게 공유하고 있지, 공유하고 있지? 이게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건 전자를 준 거고. 자, 나의 화학식은 이거다. 근데 이게 A와 B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B와 C로 이루어져 있대. 당연히 이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얘가 B겠죠, 그쵸? 맞죠? 여기 플러스 8로 되어 있는 애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C인 거고 얘가 A인 거예요. 그래서 BC2는 B나 C나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네요. B가 두 개고 C가 하나죠. 이게 틀렸지? 맞죠? CB2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 가요? 누가 B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A이다. 이거는 그냥 양성자수만 보면 됩니다. 여기 10이고 8이고 요거는 6이고 이러잖아요. 원자 번호는 얘가 12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2번이고요. 자, 17번. 설탕과 염화나트륨은 각각 물에 녹여 전원장치를 연결한 모습인데,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게 설탕이 얘가 설탕이에요.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끌려가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자, 요게 지금 Na 플러스죠. 나트륨 이온. 요게 Cl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극으로 끌려갑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반대되는 극으로 끌려가요. 가가 설탕물이 아니고요. 나의 녹인 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죠? 없습니다. 염화 칼륨은 KCl인데요. 그럼 가처럼 결과가 나타나죠. 답은 2번.
자, 열심히 했죠. 중간은 정복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할게요. 이거는 이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질량, 이게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질량이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은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질량은 일정. 밀도는 밀도 커져? 밀도는 감소하죠. 왜냐면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는 감소해야지. 분모가 커지니까. 그쵸? 온도 낮아지죠. 식습니다. 식는다라는 표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팽창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두 가지를 써라. 증거 두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와 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증거가 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예측을 먼저 했어. 예측. 이런 사실들을 먼저 나중에 이게 발견되고 이거다 설명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자들의 예측과 관측값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20번에 별의 진화 과정 중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려는 힘이 있고요. 중력이 크면은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내부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은 팽창하는 거예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림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원반이 형성된 단계를 나타낸다. A와 B에서 형성된 미 행성체의 평균 밀도를 비교하여라. 평균 밀도는 A가 더 높습니다. A가 B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A의 녹는 점이 높은 철과 니켈, 규소 등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2번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 보관한다. 그 까닭을 써라.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물, 산소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물이 녹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이제 별로 없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23번 A에서 D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분류하여라. 얘는 수소인 거 아시죠? 얘랑 결합한대. 얘랑 일단 공유 결합 쓸까요? 공유 결합 물질은 A, D. 자, 비금속입니다. B랑 D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밑에다가 이온 결합 쓰자. 이온 결합 물질은 BD. 그 다음에 A2C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도 뭐야? 얘네도 공유 결합 물질. BC2, B2C네요. B2C도 이온 결합 물질. 분류는 했고요. 이거는 정의 같은 걸 써도 됩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다. 뭐 전자를 주고받아서 생성되는 결합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24번. 자, 외부에서 만약에 힘을 가하면 변화를 쓰래요. 쉽게 부서진다. 그 까닭을 써라. 얘가 원래는 단단히 결합되어 있긴 한데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이온층이 밀려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이 만나면 같은 전하를 띠면은 이제 서로 청력이 발생하여 밀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뚝 떨어지죠. 자, 59쪽에 좀 용어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8억 년 전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우주론. 근데 얘가 지금 대폭발 우주, 빅뱅 우주, 빅뱅이라고 써야겠네요. 그쵸?
이거를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할 때도 있고 빅뱅 우주론이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빅뱅 우주론 이렇게 써야겠다. 맞지요? 1번 세로 1번 세로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죠. 주기. 가로줄 주기입니다. 가로줄 주기고 세로줄이 조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로 주기율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 뭐야?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하고 2번 세로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이건 이제 넓은 파장 영역에 연속적인 세계띠가 있다. 연속 스펙트럼이네. 연속 스펙트럼. 3번 세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빠져나간 빛 우주 배경 복사 쓰면 되고요. 3번 가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하는 천체 주계열성 별인데 하여튼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4번 가로 원자의 전자상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원자과 전자 4번 세로 세 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자 전기적 중성이니까 5번 세로 주계열성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 붉게 보이는 별이다. 적색 거성 칸이 안 맞네요. 적색 거성 적색 거성 6번에 적색 거성 바깥층이 팽창을 생긴 행성 모양의 성운 행성상 성운 5번의 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화학결합 뭐예요? 이온결합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 공유결합 있고 밑에만 읽어보고 좀 까셨다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수소를 채울 수 있어요. 사실 수소가 제일 가볍긴 수소가 제일 가볍습니다. 수소는 H2고 헬륨은 H인데 이거는 이제 분자량이 2고 얘는 분자량이 4야. 자, 최초의 비행선은 1852년에 앙리 지파르가 제작하였다. 독일의 채펄린이 초대형 비행선에 수소를 채우고 하늘을 나는데 이제 성공하였다. 37년 수소를 채운 독일의 힌덴부르크 비행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소가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헬륨을 사용한다. 헬륨은 수소처럼 공기보다 가볍고 비활성 기체이므로 반응성이 매우 작아 수소보다 안전하다. 원래 사실 이 힌덴부르크 호도 원래는 헬륨 이 당시에도 사실은 헬륨을 채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뭐 영국인가 하여튼 연합군이 수소 수출 이런 거를 막아가지고 헬륨의 수출 이런 걸 막아가지고 헬륨이 없어가지고 수소 채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멍청해가지고 수소 채운 건 아니고 헬륨이 부족해가지고 수소를 채운 거예요. 요 당시에도 수소가 폭발성이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연합군이 헬륨의 수출 같은 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수소가 이제 참사가 일어나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배웠고, 그렇게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자연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화학 결합하는 거 배웠고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뭐 이게 지각이나 아니면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화학 결합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그 화학 결합을 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뭐 신소재나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신소재 개발도 하고 있다. 자, 옆에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고요. 예.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은 가장 바깥쪽이고요. 지구에서 암석은 이제 광물로 이루어진 딱딱한 고체, 돌멩이 말하는 거고, 돌멩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좀 뭐 까만 애도 있고 뭐 반짝반짝 하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광물이죠.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다. 광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뭐 몇천 가지인데 그 중에 주된 광물이 있어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 장석,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모, 감남석 등이 있고, 장석이 가장 많습니다.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얘야 1등 2등. 그 다음에 이 둘은 밝은 색이야. 밝은 색. 얘네가 많으면 밝은 색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어두운 색이야. 어두운 광물이야.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고 쪼개짐이 있는데, 석영은 쪼개짐이 없고 그건 깨져.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이제 뒤쪽에서 이제 배울 건데, 휘석은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요. 각섬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흑음모입니다. 육각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감남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광물 중에 가장 많은 건 장석이고, 지각에서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등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긴 하고, 나노 기술이란 1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합성하고 그런 새로운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나노가 얼마냐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원자 한 개는 0.1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나노미터면은 이제 원자가 뭐 한 수백 개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만든다는 거죠. 반도체 공정들이 요즘에 뭐 진짜 작으면 뭐 3나노 이렇게 공정이 예전만 해도 뭐 몇십 나노였는데, 지금 반도체 공정이 몇 나노더라? 한 5나노까지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3나노인가? 3나노도 있나 여기? 7나노라고 되어 있군요. 7나노까지는 만드나 보다. 여기 3나노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공정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나노 사이즈로 이제 그 나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고, 그런 애들 가운데 이제 뭐 플로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육각 구조로 이루면서 튜브 모양이다. 이거는 탄소 나노 튜브를 말합니다. 그래핀은 한 겹, 하나. 한 겹이야, 한 겹. 밑에 답이 다 있었군요. 자, 아무튼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자, 지각하고 생명체입니다.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광물의 종류 가운데 한 92%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산염 광물의 주 성분이 산소와 규소야. 규산염 광물에 이제 SiO2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SiO2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소 하나에 산소 2개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죠. 산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규소. 이 규소입니다. Si가 규소죠. 규소. 여기 산소. 한 92%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규소와 산소가 제일 많다.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생명체는 원래 뭐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있긴 한데 생명체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 근데 물의 주성분이 뭐예요? H2O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수소는 원래 원자량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질량비가 수소가 1이고 2개가 있고 산소는 1개긴 한데 하나가 16이에요. 그래서 1대 8이야 이게 1대 8.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비거든요. 질량비.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소 여기 있고 그쵸? 일단 탄소가 2등입니다. 탄소는 뭐 여러가지 단백질이나 유기물은 다 탄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유기물은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물이 많아서 그런 거고 탄소가 많은 거는 우리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탄소 화합물에도 많고 원래 물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칼슘 뭐 이런 거는 이제 뼈나 이런 거 구성되어 있는 거고 뭐 질소 이런 거는 뭐 단백질에도 많고 뭐 DNA도 많고 어찌됐건 이제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건 공통적인 거죠. 그렇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왜 그러냐면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봐봐요. 우주에 제일 많은 건 수소긴 해요.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이야. 해까지 포함하니까 그래. 해까지 포함하니까. 근데 지각에는 산소가 많은 거예요. 지각에는. 알겠어요? 지각에는. 지구에는 철이 많은 거고 지각에는 산소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은 물이지 물. 산소가 제일 많겠죠. 물이니까. 그 다음에 대기에는 질소, 산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소나 헬륨은 원래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헬륨부터 철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거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다 이게 뭐 어렵죠? 규산염 사면체 뭐 이러니까. 일단은 규소가 얘가 14족이야 14족. 그러니까 탄소 밑에 규소야. 탄소가 14족인데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결합을 몇 개 해야 돼요? 4개를 해야 돼, 4개. 그래서 산소와 결합을 4개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4개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4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사면체 구조가 원래 돼, 사실은. 그럴 이유가 있긴 한데, 하여튼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전하를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까지 그냥 다 하는데, 지금. 규소가 4가 플러스고, 산소가 2가 마이너스입니다. 2가 마이너스인 애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4가 플러스인 애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음전화를 띄고 있죠. 음전화. 음전화를 띄고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일단 요런 애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애가 어렵지요. 뒤에 좀 쉽게 설명한 게 64쪽에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봐봐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소 하나와 산소 4개로 되어 있고, 규소 하나는 원래 4가 플러스고요. 산소는 2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개수를 따져가지고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4니까 뭐야? 음전화를 띈다. 이해가시죠? 네, 음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규소와 산소가 공유결합하여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는 뭐 어쩐다? 음전화를 띈다. 네, 따라서 써보시고, 그러니까 음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양이온이랑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봐봐. 음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들 있지, 양이온. 양이온이랑 결합을 할 수 있다. 감남석은 요런 애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감남석은 규산염 사면체 사이에 산소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독립형 구조에 해당한다. 어렵네요. 이거는 감남석에서는 독립형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규산염 사면체 공유 결합을 안 하고 요런 애들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형이 있고 이 규산염 사면체가 옆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일렬로 쭉 공유하고 있잖아요. 일렬로. 이러면은 이제 단사슬 구조라고 해요. 단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휘석입니다. 휘석. 휘석은 원래 휘석을 보면은 사실 좀 빼죽빼죽해요. 휘석이. 이게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 어렵나? 자, 다시 돌아와서 잘 봐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있는데 얘가 마그네슘이나 철 이런 애랑 양이온과 결합을 한 애들은 뭐라고 해?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이 산소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공유 결합. 왜냐하면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쪽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쪽 규소랑도 결합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공유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이게 단사슬 구조가 있고, 이거는 사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2개를 공유결합하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도 있고요. 3개를 공유결합하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도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요 산소를 요 하나가 산소 하나 2개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개를. 근데 여기서는 얘는 하나 2개를 공유하고 있는데 얘는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개 내지 3개, 2개에서 3개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2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산소 2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보면은 판상 구조는 다 3개야,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산소 3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얘는 2개, 얘는 2개에서 3개, 얘는 3개. 망상 구조는 그림을 보기 어렵네. 4개를 공유하고 있네. 근데 저렇게 공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거든요, 사실은. 최대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거는 최대로 한 게 4개예요.
4개가 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휘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복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애는 각섬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판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흑운모. 흑운모는 이렇게 판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쪼개질 때도 판상으로 쪼개져. 이게 쪼개져 판상으로. 근데 석영이나 장석은 이렇게 입체 구조로 되어 있고, 석영은 이게 깨져요. 안 쪼개지고 그냥 깨져요. 한쪽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깨집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긴 더 단단해요. 옆에를 보시면, 자, 휘석 각섬석은 자, 직선으로 결합하여 기둥 모양의 결정이 됩니다. 진짜로 좀 길쭉길쭉해요. 휘석과 각섬석은. 그 다음에 휘석 각섬석 흑운모는 쪼개짐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유결합 안 하고 있는 쪽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근데 깨짐과 쪼개짐의 차이는 뭐예요? 일정하게 쪼개지는 거는 쪼개지는 거고요. 일정하지 않게 깨지는 거는 깨짐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쪼개짐이라고 하시고, 요거는 깨짐이야, 깨짐. 여기에서 얘기 나왔는데, 여기 앞에서 쪼개짐, 요거는 깨짐이야, 깨짐. 요거 쪼개짐, 이건 깨짐. 일정하게 쪼개지는 건 쪼개지는 거. 자, 일반적으로 주산염 사면체 사이에 결합이 복잡해질수록 안정하고 풍화에 강하다. 이런 게 망상구조, 이런 게 풍화에 강해요. 석영이나 장석 이런 게. 석영은 산소와 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조금 다르긴 하네. 그게 좀 다르긴 하다. 석영은 투명한 거고요. 장석은 흰색이에요, 흰색. 실제로 장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거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때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생명활동 하는데 중요하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을 만든다. 탄소는 다양한 종류의 원자가 결합할 수가 있고요.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잘 가다가 다른 산소나 이런 게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질소가 끼어들어가기도 하고.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까닭은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근데 산소 이런 건 안 돼. 왜냐면 산소는 결합을 2개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소도 막 이럴 것 같기는 해, 막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애가 있으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결합 못해요. 3개를 못하니까. 근데 산소는 또 사실 뭐 이게 뭐 비공유전자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이게 결합이 이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탄소는 다양하고 다양한 원자들도 결합할 수가 있고 되게 길게도 결합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다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 이제 이게 4개랑 결합하면 메테인인데 꼭 수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염소랑도 결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염소 하나만 염소야. 그러면 다른 애고 여기 2개 염소야. 그리고 다른 애야. 얘 다 다른 애야. 다 다른 애. 그러니까 사유마탄소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탄소는 다른 탄소와 단일 결합을 하여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 다 단일 결합입니다. 이게 공유전자쌍 하나만 공유하면서. 근데 이게 사슬 모양도 되고 사슬 모양이 가지를 뻗고 있는 모양도 되고요. 요게 끄트머리가 연결이 되잖아. 그럼 고리 모양도 돼. 고리 모양도 되고. 근데 단일 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중 결합, 삼중 결합도 합니다. 결합을 2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단 최대 4개를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 얘가 봐봐. 하나 둘 셋 4개 하고 있지. 그거는 변함은 없어요. 하나 둘 셋 4개. 얘도 봐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얘 봐봐. 얘 하나 둘 셋 넷. 4개 결합하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 결합하는 것만 잘 맞춰주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산소. 자, 규산염 광물의 구성 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14족이긴 하지. 14족이어도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근데 탄소 밑에 규소 있어요. 둘 다 4개예요. 둘 다 4개. 탄소, 규소 둘 다 4개입니다. 규산염 사면체의 규소 1개와 산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서로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탄소 화합물의 구성 원소인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형성할 수 있다. 아니지? 이중 결합도 돼요. 이중 결합도 되고 3중 결합도 됩니다. 4중 결합은 없어요. 4중 결합은. 근데 이게 될 것 같잖아. 4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전자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 4중 결합은 없어요. 단일 2중 3중 결합까지만 있어요. 내심탄탄이랑 1등급 도전하기까지 숙제로 좀 하겠습니다. 내심탄탄이랑 요건 아까 설명했고요. 그래서 65에서 67쪽까지 숙제를 하고 성민이는 가고요. 다른 친구는 10분 남았으니까 이거 풀고 갈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가야 되는 거죠? 성민이 가고요. 다른 친구들은 좀 풀고 가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어요.